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에 적은 개발자, 고연봉 개발자를 싫어하는 개발자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연봉자들이 회사에 가면 겪게 되는 시기 질투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가치에 맞게 임금을 받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체주의적인 연봉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 연봉 테이블이 이러하다 이런 프레임이나 임원진들이 아니면은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내가 경력 몇 년치인데 내가 얼마밖에 못 받는데 니네가 얼마를 받아? 막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생각하지 않은 거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데 매년 경제는 그러니까 경제를 공부를 좀 하시면 매년 대부분의 국가 경제 체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돈을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물가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게 그게 돼 있다는 거. 실물이 더 비싸지게 매년 돈이 찍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그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10년 전, 20년 전 그 처음 받았던 그 연봉을 들먹이면서 이제 지금 이제 친구들한테도 대략적으로 난 얼마 받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한심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한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왜 본인들의 계산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건 너무 거만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프리랜서 프로젝트를 가는데 한 달 그 회사에 파견돼서 가는데 그 일이 좀 복잡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저 출퇴근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저부로 꼭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래요. 대기업에 파견 가서 뭐 하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A 회사에서 그거를 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귀찮으면은 돈을 더 부르는 스타일이야. 하기 싫으면. 그래서 A 업체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파견을 가가지고 대기업에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대기업에 우리만 파견 업체로 온 게 아니고 파견 업체가 B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는데 여기서는 저 혼자만 이제 상주해서 한 거죠. 이 회사 자리 하나 주고. B업체에서 어떤 개발자들이 한 3-4명 있었어. 저는 웬만하면은 프리랜서 프로젝트 가든 뭐 프로젝트 가든 다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그게 맞거든. 왜냐면 왜 개발자들끼리 싸워서 뭐해. 그 사이 안 좋고 어차피 프리랜서인데. 그 당시에 제가 계약한 금액이 한 달 가기로 하고 한 1200만원 정도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전이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가서 일을 해주는데 초반에는 그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제품 하나를 두고 A 업체와 B 업체가 협력해서 개발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뭐 안 친해가지고 불편하면은 되게 저희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래도 잘 지내자고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초콜릿 같은 것도 사서 드리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뭔가 약간 이상한 기질 같은 게 있는 게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어떤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이제 잘 지내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상대방이 저자세로 자기 자신에게 들어왔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다 그런 거 아니라 한 분은 너무 좋으셨어요. 한 분은 너무 좋으셨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 어떤 제 옆에 저랑 그 회사 시스템을 알려주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 시스템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게 되게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이건 약간 좀 그 회사의 어떤 기밀을 말할 수 있어서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대기업은 그 기업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을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이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B라는 외주 업체랑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 이 회사의 정직원은 빌드만 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것까지밖에 모르고 관리만 하고 이 B라는 협력업체가 사실상 개발을 다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프로젝트를 처리했는지를 들어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 큰 거 막 4,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사씩 다 돌리고 안녕하세요. 저 이제 일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한 거죠. 저 나름대로 이제 영리하게 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개발자가 처음에는 되게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서로 이제 뭐 밥 먹고 이러다가 얼마에 이렇게 계약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끼케야 제가 봤을 때는 연봉 4, 5천? 근데 이제 프리랜서지만 1200만 원이면은 거의 정직원으로는 엄청 높은 금액이고 프리랜서 기준으로 뭐 대략 계산해보면 그래도 연봉 한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의 페이인데 그래도 단발성이니까 한 달밖에 안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 따져봤을 때도 일단 이 사람이 봤을 때 맞았나봐. 서로 이제 좋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쿨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저한테 존나 시비를 터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좀 있었어. 그 당시에 제가 28, 29, 막 이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30은 아니었어요. 30은 아니었고, 그래서 아무튼 시비를 존나 털길래, 처음에는 저도 근데 뭐 하루 이틀 그거 한 것도 아니고, 회사 생활을 프리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엔 좋게 해서 그냥 넘겼는데, 이게 심해지는 거야, 이 새끼가. 그래서 자꾸 시비를 말꼬리 잡고 공격하는 거 있죠. 정말 쓸데없는 걸로. 그래서 이 새끼가 뭐지? 이 새끼? 그래서 저는 짜증났어. 근데, 짜증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얘랑 그 계약 금액을 서로 이제 편하게 얘기한 게, 내가 실수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죠. 근데 지가 물어보기도 했어, 지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시비 걸고, 그다음부터, 병신, 어차피 얘네 회사에 어차피 볼장 다 받고, 어차피 처음에 룰만 배우면은 그 다음에 알아서 일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냥 가이드만 주고 끝나는 거라서, 그냥 내일 그냥 열심히 했죠. 그냥 쌩 까고, 뭐 말 걸어도 그냥 쌩 까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진짜 이게 개발자들한테 연봉이란 거 굉장히 예민하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팀노바 친구들도 굉장히 이제 신입으로 이제 들어간다든지 경력자로 들어간다든지 연봉이 세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좋은 제품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급형, 보급형 이런 게 있잖아. 제품에는 인간의 존엄성은 실력과 상관없이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사상. 그런 사상 누가 주장했죠?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 사회주의에서 발전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이제 캐나다나 이제 호주 같은 나라들은 정당한 임금을 실력에 맞게 받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사회주의를 한 번 더 수정한 거죠. 그래서 아예 동일한 임금을 받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인간을 하향평준화해서 재단하던 그런 경제 체제들은 지금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도 원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였지만 그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 같은 잘한 사람한테 돈을 잘 주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죠. 그리고서 중국이 떡상했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분들은. 경력자들은 원래 연봉 다 달라요. 저 경력자인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연봉이 어느 정도 경력이면 얼마 받아요? 저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어렵거든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너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얼마 받아야 되는지도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는 만큼 받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신라 호텔 같은 데서 고급스러운 데서 뭐 밥을 먹으면 짬뽕이 2만원, 3만원 할 수도 있는 거고 동네에서 이제 저렴하게 짬뽕 파시는 분들은 뭐 3,000원, 4,000원에도 운 좋으면 찾을 수 있고 뭐 짜장도 뭐 2,000원, 1,000원에 파는 데도 있잖아요. 저렴하게 파는 데 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주인이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주인이 자기가 그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그 신라 호텔에 가가지고 왜 짬뽕이 이렇게 비싸? 막 이러면서 우리가 따질 건 아니거든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데 물건에 있어서는 다들 그냥 비싸네 그냥 안 가 이러고 말잖아.
그리고 그 이상 그렇게 시비를 안 걸거든요. 그런데 연봉이라는 건 자기 삶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게 심하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임원진들은 말해요. 고연봉자의 연봉이 공개되면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A사원, B사원은 2천만원을 받는데 네가 3천만원을 받으면 A사원, B사원이 삐지고 되게 그래서 일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뽑을 때 새로 들어온 고연봉자를 뽑으면 안 되는 거죠. A, B 사원이 더 중요하다면. 그런데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연봉 협상을 해서 3천만원에 그러니까 뭐 그립을 대충 그려보면 뭐 A란 사람이 있고 뭐 B란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게 잘해. C라는 사람이 잘해. 그러면은 A랑 B가 연봉 2천만원이면 C는 3천만원 협상에 들어온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상호 동의가 전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웃긴 건 A와 B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지. 그럼 회사에서는 동급이라고 생각하는데 C한테만 연봉을 더 1,000만원 더 줬다?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회사는 분명히 알 거예요. 자기네들 자체 판단해서 1,000만원 정도 더 받아도 이 사람이 참 괜찮다라는 걸 알죠. 그렇지만 A와 B가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진 모르겠으나 그건 굉장히 회사 기준에서 이기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왔으면 이들이 연봉이 얼마든 간에 이 사람들이 연봉을 높일 생각을 하게끔 만들던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고연봉제가 들어가면 영향받을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을 채용을 했으면서 그 사람한테 절대 연봉을 말하지 말라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A랑 B라는 사람들을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그런 건가? A와 B가 C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A와 B가 호구라서 돈을 적게 받았으니 얘네 지금 더 속일게 라는 이런 마인드로 얘기하는 건가 싶어요. 사실 연봉이라는 게 여러분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봉 의외로 공개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도 뭐 능력에 따라서 또 뭐 본부장 막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돈 많이 벌죠. 대기업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의외로 연봉 부분에서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의외로.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게 그를 뽑았을 때 내부에 생길 수 있는 균열 이런 거를 제일 최전선에서 계산할 수 있는 건 임원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연봉 자체가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 그냥 입단속하고 너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 왜냐면 연봉 공개 안 된다면 막 조항 같은 거 주고 막 연봉 공개하면 뭐 그거 가지고 뭐 페널티 주는 회사들 있거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얘기하고 다녀요, 친해지면.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형평성이잖아요. 임원진들이 말하는 거. 근데 형평성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만큼 받는 게 형평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겠죠? 그 사람이 노력한 만큼 더 많이 받는 게 형평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동일 경력이면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또는 동일 학력이면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모순이 되게 많거든.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나오면은 취직이 잘 되잖아요. 근데 뭐 지방대 나오면은 취직이 뭐 서울대만큼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둘 다 학사 나왔잖아. 이거 가지고 차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 때 서울대가 공부를 더 많이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간 그 아이에게 그 돈 차이를 어떻게 계산해서 줄 건지. 그냥 학사 나왔으니까 다 동일하게 준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미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애초에 안 맞는다는 거죠. 학사는 다 동일해야 되고, 고졸은 다 동일해야 되고, 경력 1년은 다 동일해야 되고, 이런 말 자체가 깊게 생각해보면 사실상 페이라는 거는 정확히 재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 그 정치 체계 자체, 우리나라의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체에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 체제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여진 과거에 보여졌던 그런 느낌이에요. 북한조차도 장마당 생기면서 이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사회주의 국가는 없어졌어요. 베트남도 아직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가 한 4국가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중국, 북한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다 가본 바로는 그 북한만 못 가봤는데, 그리고 북한은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은근히 좀 압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봐봤는데, 지금까지 시장경제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가 현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지키는 곳이 없다고요. 북한은 이미 주체사상이라는 걸로 이미 그 사상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네들 유리한 식으로 그 간부들 또는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게끔 이미 수정을 다 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걸 만든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와서 여기서 돌아가셨죠. 남한에서. 그래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죠. 그게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 아무튼 근데 제 생각은 좀 어쨌든 다릅니다. 임원진들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치 있는 만큼 돈을 주는 멋진 회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많이 준 회사, 그러니까 돈을 가치에 따라서 주는 회사를 간다면. 대기업을 왜 사람들이 많이 갈까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 형평성으로 따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너무 격차가 심해요. 1,000만원 이상의 평균 신입 연봉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왜 국가가 안 나설까요?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대기업에서 그 집단 내에서만 동일하게 받으면 형평성이 맞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은 왜 대기업들이 연봉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미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들어갔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떤 대기업들 내부에서도 이제 들어가는 파트에 따라서 연봉이나 인센티브가 또 달라요. 인센티브는 왜 다 동일하지 않을까요? 팀마다 성과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한 만큼 받는다 이거죠. 기본급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향평준화적인 사상과 생각을 가지면 결국 실력 좋고 고연봉 받는 이들은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적당히 회사 유지하는 곳 되게 많아요. 왜 글로벌 기업들이 고연봉 준다는 걸 하나의 개발자 마케팅으로 삼는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구글 가면 얼마를 받고 1억 얼마를 받는다든지, 복지가 어떻다든지, 구글 캠퍼스는 어떻다든지, 이런 얘기가 왜 도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다 그 기업에서 그런 얘기가 다 도는 거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엘리트들한테 너네들 이리 와, 우리 되게 좋아, 실리콘밸리로 와, 이렇게 해서 다 꼬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회사라는 거를 더 신경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재들을 빨리 빨아가는 거지. 근데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바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왜 비슷한 경력이면 비슷하게 받아야 하죠? 정말 아리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의 기여도에 따라 돈 버는 건 딱 임원진들이에요. 그럼 일반 직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향평준화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되게 못하는 경력 1년차가 있고 되게 잘하는 1년차가 있어. 같은 회사의 연봉 테이블이 동일하니까 둘 다 동일 연봉 받아요. 일 잘하는 애는 계속 일을 다 처리하겠다, 지가. 일 못하는 애는 1인분도 못하는 거야. 근데 동일 연봉을 받아요. 이게 더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불평등하다고. 그러니까 더 잘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게 맞죠. 노력의 정도가 다른데. 근데 문제는 임원진들은 회사가 기여를 많이 하고 잘 되면 퍼센테이지로 받잖아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는 이게 임원진들은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 테이블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떡상을 해도 임원진들만 돈 버는 거야. 거기 있는 그 개발자들 그렇게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런데 그 개발자가 개발자를 저격하고 개발자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연봉이 높아? 이러면서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서로 못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북한 같아, 북한.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그 임원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에 충성하고 막 그 중국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이 있고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다들 공산당에 막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인민들은 되게 힘들게 살잖아요. 평균 어떤 소득 수준도 되게 낮고.
왜냐 요즘은 배급도 거의 끊겨가지고 배급으로 먹고 살 수 없을 수준이래요, 북한은. 그래서 다들 장마당에 나오는 거겠죠. 배급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면 장마당에 나가서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월급 받아도 쌀 뭐 이틀치도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위와 같은 프레임 때문에 개발자들 스스로 개발자 평균 연봉 테이블 내에서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진들은 지금 여기 있는데, 떡상하면은 이렇게 버는데, 개발자들은 딱 요 안에 틀이 있는 거, 연봉 테이블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우리 회사 연봉 테이블이 이러하니 이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타인이 돈 버는 게 되게 기분 나빠서 시작을 해서 그 연봉 테이블을 주장을 하는데, 물론 임원진들이 이거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면접을 보거나 하면 개발자들 스스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임원진들 일단 문제죠. 근데 임원진들을 안 바뀌어요. 저렴하게 사람들 쓰는 게 되게 중요한 직업이거든. 저렴하게 동일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결국엔 이걸 바꾸려면 개발자들 스스로 정당한 연봉을 자기 실력에 맞게 주장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고착화가 돼야 되는데, 임원진들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막으려고 연봉을 서로 말하지 못하는 조항을 연봉 협정에 씁니다. 연봉 계약서 쓸 때. 왜냐면 그들끼리 이런 얘기가 있으면 실력 있는데 적게 받는 사람들이 따질까봐.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분명히 서로 암암리에 술 한잔하면서 다 공개가 되는데, 그게 공개가 되면은 오히려 개발자들 스스로 제 연봉 몰래 얘기했어요, 막 이렇게 공격하는 케이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여도에 따라서 임원진들 말고 돈 많이 받아도 되는 거고, 회사가 잘 돼도 연봉 테이블만 평생 쫓으니까 큰 돈 못 버는 겁니다. 임원진이 경력 많아서 돈 버나 한 만큼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임원진들이 경력 많아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걔네는 그냥 한 만큼 벌어요. 근데 개발자는 자기들끼리 너 경력 몇 년 차니까 얼마 받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률이 이렇게 되지, 연봉이. 절대 큰 돈 못 벌어요. 이런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분은. 언젠가 누가 챙겨주겠지? 안 챙겨줍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 경력이나 실력에 맞게 받아버릇해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경력 10년, 20년 돼도 그 떡상을 하는 거죠. 왜 개발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창업하겠어요? 다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안 주더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가 엄청 성장을 해도 돈 못 버는 개발자들이 꽤 많아요. 어쨌든 임원진들과 이제 일반 개발자들의 프레임은 매우 다르다. 근데 그런 어떤 폭력의 시작과 끝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개발자들로 옮겨간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래 했다가 돈 많이 받는 프레임 너무 진부하지 않나? 느긋하게 적당히 40살까지 20년 개발해온 개발자랑 치열하게 10년 해온 30살이랑 실력 차이가 나도 연봉 차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하향 평준화 프레임에 갇히면. 왜냐? 일을 못하는 20년 차가 훨씬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프레임인 거죠. 그냥 오래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근데 구글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구글의 지금 CEO 선다 피차이가 있잖아요. 선다 피차이가 구글에서 CEO가 된 것은 명확한 성과주의였다. 10년 정도 시간 만에 사원에서 대표가 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할 만한 얘기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게 된 거예요. 선다 피차이가 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가 크롬이에요. 구글 크롬으로 인해서 웹브라우저 동향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구글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선다 피차이가 대표까지 올라간 겁니다. 물론 선다 피차이는 인도의 명문대인 IIT 출신이에요. 그렇긴 해도 구글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능력이 좋은 사람을 10년 만에 대표까지 올라오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용주의적이고 실력 위주인 거예요. 굉장히 돈도 많이 주기도 하지만 그 돈을 떠나서 되게 실용주의인 것 같아요. 왜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보다 욕심이 더 많아요. 그리고 더 많이 열심히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원합니다. 근데 회사를 성장하게끔 엄청나게 많이 기여를 했는데 그냥 느긋하게 한 사람과 동일한 연봉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요. 그런 사람들 회사를.
스포츠를 한번 봅시다. 축구 40년 한 사람이 고연봉 받고 최고의 선수에 오르는 게 아니라 제일 잘하는 젊은 선수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40년, 50년은 아저씨 돼가지고 이제 그 힘도 없고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그 젊은 선수들에 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밀리는데. 혹자는 말하겠지. 신체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근데 개발자는 안 늙어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개발자도 늙잖아요. 개발자도 늙고, 개발자도 시력 안 좋아지고, 개발자도 사실 뭐 근육이나 이런 양도 줄어들고, 그 젊었을 때 코딩하는 게 뭐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가 절정인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사람마다 젊을수록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나이 많은 개발자들은 그러면 별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 10년 이상 된 개발자들, 그러니까 숙련된 개발자들 중에는 보통은 이제 뭐 그러니까 50대, 40대까지 40대, 50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별로인 사람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일단 체력적인 면 때문에 예전보다 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가성비로 보면 30대 개발자들이나 20대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좋은 경우가 좀 많이 봤어요. 김연아 선수가 그 세계의 정점을 찍을 때 사실 거의 한 20대 막 초중반이었죠. 그리고 20대 중반 돼가지고 은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한 사람한테 페이를 많이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페이를 주는 거죠. 물론 이제 개발은 스포츠는 아니지만 스포츠에 이런 면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잘하는 만큼 많이 버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고연봉자 쪽에서는 그냥 잘하는 만큼 많이 받는 구조가 많이 잡혀 있는 건 사실이에요. IT 분야에서. 그런데 이게 주로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연봉자들은요 정말 엄청 받는 사람들 꽤 많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좀 찾아보세요. 진짜 주변에 괜찮은 개발자들 수소문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돈 잘 버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고만고만한 경력자들, 고만고만한 실력의 개발자들,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이에요. 개발자들 때문에 개발자가 돈 덜 받는 거다. 실제로 면접 가보면 엄청 공격적으로 나오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 임원진들보다 개발자들이 얼굴 붉히며 감히 네가? 나랑 경력 비슷한데 제 시연봉이 비싸?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개발자는 회사에서 떠나고요. 못하는 개발자만 계속 남아있어, 그 회사는. 이런 프레임이 계속 반복되면.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모든 사업이 개발이 미친듯이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유명하고 큰 기업들은 개발자들이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페이도 좋아. 그런 회사 가는 거야 그냥 그 잘하는 애들은. 그런 케이스는 흔하게 봐요 IT 업계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비싼 이유는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또는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으니까이다. 개발자는 경력으로 말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냥 괜찮으면 돈 받는 거다. 하는 만큼 돈 버는 거죠.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평성 아닌가요? 연봉은 눈치 게임처럼 남들 받는 것에 평균스럽게 받는 게 아니고 평균치를 받는 게 아니고 본인 연봉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일단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제가 모순이 뭐냐면 본인 이제 상대방의 연봉을 너는 경력이 얼마니까 얼마를 받아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많아지면 내로남불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한 만큼 받으려고 해요. 임원진들과 연봉 협상에서. 나 이번에 기여를 존나게 많이 했으니까 나 연봉 많이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모순이 뭐냐면 신입들이나 경력 막 1, 2년차, 3년차까지는 대략적인 뭐 연봉 추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경력이 한 10년 넘잖아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연봉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실력에 맞게 돈을 받는 게 익숙해야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구나 해야 사람들이 의욕이 생겨서 하는 거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경력만 어설프게 때워도 돈을 받는 구조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력이 15년 차인데 경력만 그냥 대충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정부 프로젝트 같은 데서요, 그러니까 인증받은 경력이라고 하는데, 정부 프로젝트에서 인정해주는 경력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력 관리 시스템에서 15년 차를 올렸는데 이 사람 개발 진짜 1도 못하거든요. 되게 못하는 사람인데 경력만 그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차의 페이를 정부에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그게 꽤 돼요. 제가 알기로는 막 진짜 700-800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그거를 회사가 받아와서 그 사람한테는 한 200 정도만 그냥 주고, 그 사람 일 하나도 안 하고, 그 돈 남은 걸로, 차액 남은 걸로 개발자들 2-3년 차 뽑아가지고 SI 프로젝트에 꽂아 넣는 거 저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게 경력으로만 돈을 주면 안 되는 위험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정부 사이트 보면 복잡도 높고 막 문제 생기고, 난 블루스크린 정부 사이트 들어가서 뜰 때가 제일 많았어. 이런 게 왜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아직 좀 살아있지만 공산주의는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오히려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계속 더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성장하는 IT 기업들이 정말 많아지는데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한 만큼 버는 거, 인간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욕심만큼 공부를 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때 인간은 성장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딴 사람이 똑같이 받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어. 다 대충대충 살겠지. 이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제품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퀄리티가. 내가 열심히 해도 쟤랑 연봉 10년을 해도 똑같을 텐데. 자,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향평준화가 맞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노력만큼 정당하게 받는 게 맞는 건지. 저는 IT 업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 처음에 데뷔했을 때도 이랬었고, 시간이 지나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경력이 많아지고 실력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페이 부분에 있어서 족쇄가 풀리더라. 즉 누군가에겐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 그 경력자한테 되게 편한 시스템이 신입들이나 이제 얼마 경력 없는 애들한테는 어떤 폭력으로 다가가는 거죠. 저 처음 할 때 한 달에 70만 원인가 받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최저 시급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 해도 아무도 말 안 했어요. 넌 신입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데, 실력 없는 신입이었으니까 전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력 있는 신입이 그렇게 남들 실력 없는 신입이랑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회 통념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냥 불만 갖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많은 문화들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미개하다고 얘기하죠. 미개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에서 살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경력자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 임원진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아가는 시스템이 이미 고착화가 됐고, 퍼센테이지,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돈을 받게끔 이미 되어 있는데, 특히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100%죠. 회사의 성장만큼 자기 돈이 생기는 거니까. 왜 근로자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달인 걸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돼서 내가 안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끄집어내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시장이구나를 느끼고 뭔가를 해보는 게 나을까요? 노력을 하기 싫은 사람이 오히려 평등을 외치며 그 모든 사람들을 끄집어내리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 사회구조인지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점에서 생각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회사들이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회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우리 신입 테이블, 연봉 테이블이 최저임금이니까 너네가 무조건 받아야 돼 라는 회사는 최소한 피할 수 있어요. 그런 회사는 문화도 안 좋고요. 그런 회사는 CEO들이나 이런 임원진들만 돈 많이 끌고 갑니다. 임원진들은 떵떵거리고 살아도, 실제로, 근로자들은 얼마 못 받는 회사 너무 많아요. 제가 어디라고 내가 실명은 언급을 못 하겠는데, 그 회사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취업 컨설팅 되게 5년 하고 있고, 제가 프리랜서로 굉장히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계속 그 회사에 협상을 하고 그 회사에 페이를 협상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뽑기도 많이 뽑아봤고 중소기업이 대략 얼마 받는지도 알고 대기업들이랑 일도 많이 하고 대기업 개발자랑 얘기도 많이 해보고 굉장히 대략적인 페이를 많이 지금까지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정확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류를 조금씩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걸 바꾸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개발자가 개발자에 대한 폭력, 실력 없는 개발자 또는 페이가 낮은 개발자가 괜찮은 애들을 부셔버리고 그런 문화가 고착화되어서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15년 전에도 연봉 평균이 18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봉 평균이 대학교 4년제 졸업자 기준으로 IT업계 연봉 평균이 한 2400 정도에서 2500 수준이에요. 근데 물가 상승은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반영이 잘 됐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곡소리가 나는 거지. 개발자들 힘들다고. 개발자들 힘들다고 하지 말고 연봉을 서로 정당하게 받을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IT업계 특히나 개발자들 실력에 비해서 국내 연봉이 비싸다고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개발자 뽑으려고 오죠. 가성비 좋으니까. 이 프레임은 깨져야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